제대로 안 하면 환자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힘을 주고 쭉 쓸어내리면은 내가 이 사람의 갈비뼈를 진짜 부수겠다는 인력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세게. 자, 오늘 영상은 먼저 이 영상에 도움을 준 제 응급의학과 친구 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시작을 할게요. 요즘 뉴스를 보면 누가 쓰러졌는데 심폐소생술을 제때 해서 잘 살리더라, 이런 뉴스나 SNS 영상 같은 것들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뉴스도 보고 다른 그런 영상들도 찾아서 보는데요, 진짜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받고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 중에서 괜히 어설프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환자가 더 다치거나 아니면 거꾸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엄청 더 많거든요. 어설픈 지식이 아니면 뉴스가 만드는 영웅심리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일반인들,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간단하게 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제가 딱 3단계로 알려드릴게요. 자, 1단계는 신고를 한다 입니다. 뉴스나 인스타에 무슨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영상들을 보면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이죠. 먼저 사람이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탁 쓰러지고 보던 행인이 막 달려가가지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영상들이 대부분인데요. 이제 당연히 거기에 이제 신고하는 장면이 안 나왔으면 다행이지만 바로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치면 모두 틀렸다고 봐야 돼요. 신고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잘해도 119 대원분들이나 저 같은 의료인이 하는 것만 못하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경우에 얼마나 빨리 병원에 도착을 해서 시술을 받느냐로 삶과 죽음이 결정되고, 전화 안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신고가 진짜 1, 2분만 늦어도 훨씬 더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시켜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늦더라도 직접 신고를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신고와 동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AED, 자동 제세동기를 좀 찾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제 친구 응급의학과에 따르면 심장 관련,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나 심장 떨림 등으로 쓰러졌을 때는 물론 심폐소생술도 중요하겠지만 제세동기가 얼마나 빨리 작동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여기서 생사가 갈리기 때문에 주변 지하철역이나 관공서, 큰 건물에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찾아서 좀 가져다 달라고 꼭 시켜야 됩니다. 자, 2단계. 사실 1단계는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해줄 수도 있고 주변에서 AED를 찾아다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2번째는 제대로 안 하면 환자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맥박과 호흡을 잰다인데요. 드라마 같은 데서 사람 쓰러지면 지나가던 의사가 바로 하는 게 있죠. 바로 이런 사진들 있죠. 이렇게 갖다 대는 사진. 이제 이거를 꼭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시면 환자한테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 아니면 가족들이 진짜로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러진 사람이 심폐소생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인데요. 심폐소생술은 한 번 하면 갈비뼈가 최소 5개, 6개는 충분히 부러집니다. 그게 정상이고 안 부러지면 오히려 심폐소생술을 안 했다고 본 거예요. 다 부러질 정도로 세게 쳐야지 심폐소생술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고 나면 폐가 터져서 기흉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하고 갈비뼈는 거의 무조건 부러진다고 봐야 돼요. 물론 필요한 사람들에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꼭 살려야겠지만 괜한 사람한테 하면 이게 엄청난 손상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자, 쓰러지는 이유에는 경련 중에서 몸에 힘이 풀려서 쓰러지는 경련도 있고, 실신, 내가 잠시 어지러워서 의식을 잃으면서 쓰러질 수도 있겠죠. 물론 심장이 일시적으로 멈추어서 쓰러질 수도 있지만 쓰러지고 나서 운 좋게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나서 지금 내가 정신을 잃어서 반응은 없지만 심장도 뛰고 있고 호흡도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여기다가 심폐소생술을 했다가는 갈비뼈만 다 나가고 오히려 폐나 심장이 도리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인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숨은 귀를 갖다 대서 숨소리를 들어도 되고, 아니면 가슴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그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자, 맥박만 잘 잡으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한의사 선생님들 진맥 하듯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응급 상황에선 쓰지 않아요. 심장이 약하게 뛸 때는 목에서는 만져지는데 팔에서는 만져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전부 다 목이나 사타구니를 많이 쓰는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보통 목에서 맥박을 재면 됩니다. 자, 일반인이 3초 만에 맥박을 재는 법. 자, 먼저 집게 손가락을 이렇게 집게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위에 2손가락으로 해도 되고 한 손가락으로 해도 되고, 편한 대로 집게를 잡고 그 다음에 목 중간에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약간 힘을 주고 쭉 쓸어내리면은
중간 절반 정도 왔을 때 딱 멈추면 바로 맥박이 느껴지거든요.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도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집게를 잡고 중간에 갖다 댄 다음에 쭉 밀면 바로 이렇게 맥박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됩니다. 엄청 쉽죠?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맥박이 느껴진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할 게 아니라 신고해서 119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마지막 3단계, 이제 환자 앞에서 신고도 했고 맥박도 안 뛴다, 맥박 확인도 했다. 자, 두 가지를 지켰으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면 됩니다. 자, 심폐소생술도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인공호흡 이런 게 많이 강조가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심장 압박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숨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숨을 불어 넣어도 제대로 안 들어갈 확률이 일단 너무 높고, 숨을 불어 넣는다고 해도 그동안의 심장 압박을 멈추면 그 손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얼마 전부터 차라리 숨 불어 넣을 시간에 계속 심장 압박을 해라고 아예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심폐소생술을 수시로 안 해봐서 드라마만 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막상 환자가 쓰러지고 저희가 이제 CPR 심폐소생술을 하면 이제 토사물이 올라오는 경우도 엄청 많고, 심장 압박하면 피 거품이 올라오고 엄청 더러워요. 진짜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데,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여러분이 감염에 노출돼서 여러분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침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공호흡 같은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심장 압박만 안 쉬고 그냥 쭉 하시면 됩니다. 훨씬 쉬워졌죠? 자, 그러면 심장 압박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사람의 갈비뼈를 진짜 부수겠다는 일념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세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심폐소생술을 받고 온 환자가 갈비뼈가 멀쩡하다 그러면 제대로 안 했다고 봐야 돼요. 보통 한 두세 번만 이렇게 제대로 눌러도 누른 곳 주위에 갈비뼈 한 대여섯 개는 금방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30번 하고 이제 숨 불어넣고 그런 것도 없고, 교대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싶을 때 아니면 주위 사람이 이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교대를 하시면 되고, 그럴 때 빼고는 119 올 때까지 그냥 쭉 강하게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신고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시켜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해도 됩니다. 누구든 신고를 한다. 그 다음에 주위에 사람이 많다면 AED를 좀 가져다 달라고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맥박을 잰다. 오늘부터 주변에 마주치는 사람들 맥박을 최대한 많이 한번 재보세요. 딱 갖다 대고 쭉 밀면 바로 재집니다. 5번만 재봐도 여러분도 잘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심폐소생술을 한다. 이제부터는 인공호흡 없이 심장 압박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물론 내 가족이 이제 쓰러져서 이 사람은 질병이 없다는 걸 알면 그때는 인공호흡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교육들도 있고 자격증 ACLS나 BLS 같은 자격증도 있지만, 비의료인이 복잡하면 사실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키거나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신고하고 맥박 꼭 재고 그 다음에 세게 치시면 됩니다. 인공호흡 없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